개장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분위기가 영 가라앉았습니다. 코스닥이 0.1%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0.3% 오르는데 그치면서 현재 2,600선 부근까지 재차 상승 탄력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어느새 반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제가 1,700개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1,200개씩 각각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무게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쯤에서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타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예, 자, 오늘 CPI, 자,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이죠. 미국에서 CPI 나오죠. 어떻게 예상이 될지, 그리고 또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영향력도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제가 화요일도 이제 CPI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시장이 지금 미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 전후로, 만약에 2.5% 이하로 내려오면, 지금 다시 한번 지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0.5%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이 경기 둔화로 또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이하로 내려오면 결국은 명분이 생겼잖아요. 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물가가 만약에 지난 팬데믹 때 이제 9.4%까지 급등했던 그 시점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2.5% 이하 정도면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그 흐름이 나오느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다우 지수가 오늘도 1% 상승의 신고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 목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경기 상황은 이미 미국의 부채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QT를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일단 다우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347포인트 선에서 자, 오늘 이제 또 만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 자체가 크게 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이 반도체 업종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최근에 계속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하지만 지수 자체는 이제 거래소 쪽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시간을 좀 보내면 반도체도 이제 반등의 어떤 자리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 오늘 코스닥은 뭐냐면 60일선 하단 눌리면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박스 하단이고 코스닥은 지금 눌림목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음봉에 61선 가격선이 거의 뭐 한 774포인트 선인데 이게 뭐 N자형으로 뻗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봉, 음봉 주면서 가는데 코스닥 100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00업종들 쪽으로 포인트를 보면 이제 바이오, 제약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포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 같으면 뭐 N자형으로 이 파동 자체가 우리가 짧게 보면 이게 1파 그리고 2파 눌림목에 3파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좀 보면 중앙 첨단 소재가 이제 신고가 이어가고 있는데 1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뭐 PNT라든지 PNT도 전고점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는 것 같지만 낙폭과대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마제스타 투자의 기술을 보게 되면 뭐 단기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떤 내가 자산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믿고 그 산업을 믿고 그 성장 산업을 믿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이 좋은 종목이 내려오면 뭐 저는 좋은 매수 사인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죠? 이게 지금 전고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 음봉에 이게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지난 그 테슬라의 그 LG엔솔 우리 그 소재 쪽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CC 스틸이 오늘도 지금 121선까지 터치하고 지금 5만 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삼알미늄이라든지 이런 그 약간 스몰캡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런 시장의 어떤 그 중심선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오늘 뭐냐면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뭐 페트론이 17%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쪽을 한번 또 올라오면 또 뭐냐면 2차 전지가 좀 눌리잖아요. 그죠? 눌림목을 이용해서 양극재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전구체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9월 30일 날 14만 원권에서 단기 익절하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눌림목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빠지면 또 이제 좋은 가격이 또 오면 또 관심권에 좀 두고, 그리고 또 엔겜 같은 경우는 전액 관련해서 정고점 충분히 넘어가는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이제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하냐 안 하냐는 이제 본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체크를 잘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좀 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10월 8일 날 이 벤츠 공급계약 체결 나타나면서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단기 이슈에서 또 갭을 동반한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도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터지면 거래량이 적을 때,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2% 눌려도 충분히 지난 그 480선,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46, 7만 원 선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스몰캡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을 좀 이상한 종목 보지 마시고요. 그 성장주 안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잘 그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